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7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높이에 오는 것이 좋다. 2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3번 턱을 뒤로 젖히는 자세로 식사하게 한다. 4번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다. 5번 수분이 적은 마른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시다가 사례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식탁의 윗부분은 어디에 오는 게 좋을까요? 네, 가슴과 배꼽 사이 높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턱은 뒤로 젖히게 되면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약간 숙인 자세 이렇게 하셔야 기도가 좁아져서 살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주셔야 됩니다. 자,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해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37번 대상자가 연하곤란을 가진 경우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액체는 점도를 낮춰서 목 넘김을 좋게 해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4번 딱딱한 고형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질긴 음식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서 입안을 살짝 촉촉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넘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거고요. 자,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겠죠? 근데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액체는 점도를 낮춰서 목 넘김을 좋게 해라. 아니요, 점도를 높이셔야 돼요. 증점제를 첨가하여서 점도를 높여주셔야 목 넘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됐던 거죠. 4번의 고형의 음식은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질긴 음식 안 돼요. 네, 부드럽게 조리해 주셔야지만 여나 삼킴의 목 넘김이 좋아집니다. 자,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 준비한다. 2번 식사의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3번 영양액이 새는 경우 주입 속도를 낮춘다. 4번 영양 주머니는 위장의 높이와 같게 건다. 5번 비위간이 빠진 경우 빼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체온 정도로 데워주셔야 돼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웠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죠.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청각의 기능은 남아 있어요. 충분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알려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영양액이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영양주머니는 위장 높이보다 높게 걸어주셔야 중력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고요. 비위간이 빠진 경우 관리자 나 간호사에게 얼른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39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불을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해준다. 3번 변기는 차가운 물에 담가둔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내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아주실 때도 등부를 들어가 아니라 옆으로 돌려놓기는 깔아주셔야 되고요. 자,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하시려면 상체, 머리를 상승시켜 주셔야 됩니다. 변기는 차가운 변기 같은 경우에 변이를 감소시키니까 따뜻한 물에 데워 주셔야 되고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순서가 바뀌었죠. 예, 바지를 내리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혼니볼로 먼저 덮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그 순서가 바뀐 거였죠. 40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으로 빈틈없이 붙인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게 두어 이동 시 편하게 한다. 3번 배설 중에 말을 계속 건넨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스스로 용변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동 변기와 침대 높이를 같게 해주셔야지만 이동할 때 높낮이에 의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배설 중에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쵸? 네, 말을 건네기보다는 문제 없이 용변을 보는 신경을 좀 쓰고 계셨다가 또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럴 땐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닦는 순서가 바뀌었죠. 항문에서 요도 쪽이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41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는 이동변기 사용을 시도하지 않는다. 2번 물티슈로 둔부를 닦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3번 둔부 주변에 발적이 보이면 발진 연고를 발라준다. 4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땐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 교환해 주시면 돼요. 자,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예, 이동변기 사용 시도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저귀에 국한돼서 고정으로 배설 용변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상태가 더 좋아지면 언제든지 이동변기도 갈 수 있고 침상변기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또는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물기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말려주신 다음에 기저귀를 세워주셔야 되죠. 자, 둔부에 발적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창이 관찰될 수 있으니까 보고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주셔야 네, 배설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겠지요.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소변을 비울 때는 맨손으로 한다. 2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둔다. 4번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5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물로 세척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그대로 진행해 주셔야 되죠. 소변을 비울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배출구가 바닥에 닿는다면 감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비우시고 배출구는 제자리에 꽂아주시고요.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유치도뇨관이 혹시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에 배출구를 잠그셨다면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아줍니다. 43번 장루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 비운다. 2번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번 통목역 씨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5번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장루 관리죠, 장루. 예. 그래서 여기에 통목욕 씨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 내용 있어요. 요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요루도 샤워시가 있고 통목욕 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루 관리일 때는 네, 여러분 책에 379페이지 표준규제 있는 거거든요. 자, 요루일 때 샤워시는 요루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 주머니를 착용하거나 떼고 해도 괜찮지만 통 먹이실 때는 물에 몸이 쿵 당기는 거니까 소변을 비우고 주머니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장르도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통목역 씨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주머니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예, 통목욕일 때는 예, 웬만하면 이걸 차고 그래 물이 안 들어가겠죠. 예, 근데 샤워실 때는 선택 치과셔도 되고 떼도 하고 되고 말이 꼬이네요. 예,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는 거죠. 내용에서. 자, 그럼 이제 오답 한번 볼까요? 1번에 배설물은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이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채워지면 비워주셔야 되고요. 자, 주머니는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거 보고 있는 거죠? 주기로 교환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되죠. 예, 충분히 적절히 섭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은 요로. 그럼 이제 장류니까
예, 인공항문이라고도 하면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한 구멍인 거죠. 예, 조금 구분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의미 잡아두시면 또 금방 이해되세요. 네. 자, 44번. 치아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 돕기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칫솔질 한다. 2번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3번 치약은 칫솔무위에 두툼하게 올려 짠다. 4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5번 칫솔질은 매 식사 전 30분 이내에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칫솔질 방향이죠. 잇몸의 치아 쪽으로 가셔야지만 잇몸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머리는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하셔서 기도가 열리지 않게. 그 다음에 치실 사용은 언제 하나요?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약은 칫솔막 아래까지 깊게 눌러 짜야지 위에 두툼하게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예, 뭐가 안 될까요? 이런 이유도 우리 시험 문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칫솔 사이에 치약이 완전히 들어가야지만 치약이 치아에 잘 묻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칫솔질을 언제 하시나요?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진행하시면 돼요. 식사 전이 아닌 거죠. 식사하고 나서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자, 45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근 후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3번 아랫니는 엄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넣는다. 4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삽입을 한다. 5번 꺼즈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닦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구강생술 이번엔 충분히 헹궈주셔서 윤활제 역할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의치를 표백제에 담그시면 네, 변형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아랫니는 어디가 입안을 향하게 하시면 됩니까? 엄지가 아니라 검지죠. 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시는 거죠. 주무실 땐 삽입하지 않습니다. 자,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꺼즈로 닦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칫솔. 46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자극이 적은 모직 양말을 신긴다. 2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4번 방수포는 피부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죠. 피부 자극이 적은 재질은 모가 아니라 면이죠. 그쵸? 면. 그러니까 순면, 백,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피부 자극이 적은 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발톱째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 모든 책에 뭐가 좀 이상 증상이 있어요? 그럼 끝이 똑같아요. 보고한다,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시기 전에 보고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포는 피부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용합니다. 이불이나 바닥이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손톱깎이로 해서 발톱은 그렇죠. 일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47번. 왼쪽 뼈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2번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물로 헹구고 닦아낸다. 3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로 욕조에서 나오게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이내로 한다. 5번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노인은 강제로 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물로 헹구는 순서 한 번만 잡아볼까요? 네. 그죠? 순서를 잡죠, 이제. 왜 제일 먼저 가야 될 것부터.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예, 요거만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회음부는 오물이 제일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쵸? 자, 그 다음 우리가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 하실 때, 욕조에 입욕하실 때 순서가 있죠. 건강한 다리가 들어가고 마비된 다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였으니 오른쪽 다리가 먼저 가고 왼쪽 다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다 똑같죠. 들어갈 때도 건강한 다리가 가고 마비 다리가 따라가는 거고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가 나오고 마비 다리가 따라 나오는 거고. 자, 목욕 시간은 20분에 30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는 절대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나요.
자,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액이 몇 번에 있나요? 가운데 있는 거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다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순서라고 했으니까 입을 때는 어디부터죠? 입마, 마비 쪽부터. 마비 쪽에 왼쪽. 왼쪽 발 입고, 수액이 입고, 오른쪽 팔 입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수액이 아니라 뭐 단추가 없는 앞이 막힌 상의 이렇게 얘기하셔도 머리가 가운데 들어온 걸 찾으시면 5개 중에 딱 2개 남아요. 그 중에서 입나요, 벗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마비가요? 이런 걸 추르시면 이렇게 답이 보이시거든요. 자, 여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왼쪽 편마비였다면 오른쪽 편마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혔어요? 그럼 벗기는 거 해볼까요? 왼쪽 편마비 벗길 때, 오른쪽 편마비 벗길 때. 저는 이게 진짜 상공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뭘까요? 네, 우리가 정답도 중요하지만 오답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출제했던 뭐 제 문제집에도 있고 유튜브도 진행하지만 제가 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예, 그런 퍼센테이지는 계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 바꿔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국시험 문제랑 똑같이 만들면 저작권 보호법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는데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집 집필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충 힘든 점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개념 설명했어요. 수액이나 머리는 가운데입니다.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입니다. 벗을 때는 건가 쪽부터입니다. 이 개념 가지고 수도 없는 몇십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49번. 침대에 걸터 앉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어깨를 잡아준다. 다른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해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혹시 이 장면이 머릿속에 지금 쑥 지나가시나요? 혹시 쑥 지나가지 않으시면 표준교재를 지금 당장 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장 표준교재를 피셔가지고 앞에서 보조해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의 그림이 뭐였지? 요것만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주신다면 정답 금방 보여요. 그런데 앞에서 보조해서 일으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라고 헷갈리신다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실기는 그래서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뭐예요? 우리 그림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금 430페이지 혹시 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그림 보셨을까요? 예, 이제 확인하시고 답을 보면 엄청 잘 보여요. 1번 맞죠?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두셔야 일어나실 때 이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지지가 돼서. 그 이유도 사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수업 시간에 다 충분히 들으셨을 거다라고 가정하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 앞에 아니 어디다 둡니까?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앞에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는요. 앞에서 보조하실 때는 요양보호사의 양손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허리를 딱 잡아 지지하자. 그러니까 3번, 4번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다음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 허리를 어떻게 지지할까요? 상상만 하셔도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딘가요? 가슴을 지지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거죠. 예, 요 그림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별표 쳐놓고 가겠습니다. 자, 50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탑승해서 이동하고자 할 때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시트를 눌러 편다. 팔걸이를 펼친다. 장구jan지를 잠그다. 예, 답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 잠금장치를 잠근다.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팔걸이를 펼친다. 어딘가요? 팔걸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서 쭉 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트를 눌러 편다.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새끼손가락에 가장자리 대시고 딱 펼치시면 예, 완전히 펴지죠. 예, 그래서 순서는 다, 나, 가라고 써져 있는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대상자의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라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내려앉게 한다. 네, 우리 선생님들 순서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상상이 되셔야 돼요. 표준교재 가면 이 그림도 있는 거죠. 예. 휠체어에서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을 바닥으로 내릴 때.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이동하는 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얼른 잠궈 주셔야죠. 고정. 그리고 발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만 순서를 잘 추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가 상체를 지지하지 않으시면 확 꼬꾸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비 쪽의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신 상태에서 유황보사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순서는 가다, 나다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그림으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고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왼쪽 무릎에 대어준다. 3번 오른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부터 자동차에 올려준다. 5번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앞자리 보조석에 앉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고 예,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에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쪽은 건강한 쪽입니다. 오른쪽 편마이기 때문에 왼쪽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자동차 탑승할 때 어디부터 탈까요? 발부터가 아니라 엉덩이부터 잡으실 때 앉아주십니다. 엉덩이 안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자동차 안으로 네, 이렇게 태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유황보 선생님은 대상자 옆자리, 어르신의 옆자리에 앉아서 돕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선생님들 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팡이가 먼저 간다. 예, 다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부터 올라가 주시면 되죠.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가 가고 그 다음 마비 불편한 다리 왼쪽 다리 순서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왼쪽 편마비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더라? 오른쪽 편마비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것까지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문제 풀 때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답할 때 순서 좀 빨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거, 항상 지팡이가 맨 앞에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잘 수액, 머리 가운데, 지팡이 맨 앞, 이것만 하셔도 진짜 오지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지선의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5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복지 연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미끄럼 방지 매트, 2번 이동 욕조, 3번 요실금 팬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자세 변환 연구. 이 정답은 이동 욕조죠. 우리 선생님들 이거 대여 품목 다 암기하셨을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구입 또는 대여가 되는 게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그 다음에 대여 품목 있죠. 수동일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금 나왔던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외 감지기.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거 아니면 다 구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건 안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대여는 약간 무겁고 크고 비싸고 약간 장비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서비스가 끊기면 누구랑 이렇게 좀 그죠? 돌려쓰기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구입품에 들어가는 거고 좀 얘네들을 갖고 있으면 뭐 하지? 이거 좀 반납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은 대여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표준규제 459페이지에 가면 표로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요렇게요.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사실 요점 개념 정리할 때 나갔던 내용인데 10장 정리할 때 나왔던 표준교재에 있는 PDF 파일 내용이고요. 그대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입전은 대여 품목이죠. 대여 품목 6종. 요거는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화면에 드렸으니까 정지 한번 눌러보시고 선생님들의 음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5번 가겠습니다. 대상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채소용 세척제를 이용할 경우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근다. 2번 음식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도 손을 자주 씻는다. 3번 육류, 생선류, 달걀 등은 중심 온도가 55도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4번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해도 된다. 5번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은 함께 보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음식을 다루기 전과 조리한 중간에 손을 반드시 잘 씻어 주셔야 되고요. 자, 과일, 채소용 세척제를 이용할 경우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은 담그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5분 이상 담근다가 아니라 담그지 않는다. 너무 오래 담그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육류, 생선류, 달걀 등의 중심 온도가 55도까지 아니라 7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익혀 주셔야지만 되고요.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세균 번식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은데 보셨죠? 선생님들도 해보셔서 아시죠? 먹고 남기고 내비두면 확 그냥 상하는 거. 그거 다 세균이잖아요. 자, 나름식과 조리한 음식은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56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장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구입한 고기, 생선, 채소들은 서로 닿도록 장바구니에 담아도 된다. 식품 안전을 위해 즉석식품, 다음에 어패류, 다음 육류 순으로 구입한다. 4번. 장을 볼 때는 가격만 고려해서 선택한다. 5번. 장보기 시간은 제한이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구입한 고기, 생선, 채소들은 각각 포장을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또 세균이 막 이게 번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이거 제가 순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쌀, 통조림, 라면 다음에 채소, 과일로 가시고, 다음에 냉장, 냉동, 가공식품으로 가시고, 다음에 육류로 가시고, 다음에 어패류로 가시고 다음에 즉석식품 순으로 갑니다. 이게 구입 순서예요. 그렇게 복잡하냐고? 표준규제에 써 있어요. 530페이지 가시면 이게 물품 구매하는 순서 이것도 혹시 공기 중에 세균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을 좀 줄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을 장을 보거나 관리하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면역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균 같은 걸 딱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저하되거나 우리가 돌보는 이런 분들은 이런 순서 하나가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도 감염력을 굉장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전문가답게 연구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을 볼 때는 품질의 신선도, 가격, 관리 상태 다 고려하셔야 되죠. 장보기 시간은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하라고 분명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57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중성세제로만 사용 가능, 2번 손세탁 불가능, 4번 40도 물로 세탁함, 4번 삶을 수 있음, 5번 물세탁 안 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의 세탁 표시는 95도의 물로 세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당연히 세탁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손 세탁 가능, 세탁기 가능합니다. 네, 삶을 수 있습니다. 95도기 때문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성세제라고 써있으면 중성세제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제는 제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가지고 또 오답처럼 만들어 놓은 보기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잘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오랜 기간 치매 대상자를 돌보느라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가족에게 힘 도둑이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들의 돌봄 방법이나 지식 중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준다. 2번. 다른 가족들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제공하여 교훈을 삼게 한다. 3번. 지금까지 가정에서 돌보아온 가족의 노력을 당연시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니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5번.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네, 가족들의 노력, 비슷한 상황을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들을 쓰셔야 돼요. 예, 그 실패 사례 이런 것보다요, 좀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가 났던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지금까지 가정에서 돌봐온 가족의 노력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 안에. 예,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희망적인 메시지 남겨주셔야죠. 격려를 통해서 5번 같은 경우에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렵단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그냥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힘도둑이 가장 적당히 한 건 1번입니다. 자,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도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인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2번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 3번 변비가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요실금이 있는 경우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는 화장실 이용을 강요해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할 때는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시간과 양의 습관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변비가 있는 경우 특히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죠. 네, 왜 변비가 있다는 얘기는 변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건데 우리가 대변물이 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장에서 하는 일이 음식물의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이 충분히 흡수가 되셔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 충분한 수분 섭취하라는 거였고요. 자, 우리 시간이 바뀌었죠. 요실금 있는 경우에 밤에 주무셔야 되니까 낮에 2시간, 밤에 4시간. 화장실 이용은 유도하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6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시간대 같은 길을 걸으며 운동한다. 2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한다. 3번 선자세 운동보다 앉은 자세 운동이 효과적이다. 4번 과거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5번 혈압이 높은 경우 의사의 검진 없이도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자, 치매 대상자 운동 돕기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어야 이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상태를 자꾸 기억 속에 돌려주시는 거죠. 자, 굽이 높은 신발보다는 굽이 낮은 신발이 좋고요. 선자세에서 설 수 있다면 선자세에서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과거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왕년에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이게 아니죠. 오늘 당장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 현재의 운동 기능이 얼마 정도인지 평가해 주셔야 오늘 현재의 기능 평가번호로 내일부터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미래 앞으로 잘 가고 싶다. 그럼 반드시 오늘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속도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은 같을 수 있으나 속도는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죠. 그래야 운동하시면서 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5번 같은 경우 혈압이 높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사진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61번 시설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을 바꿔준다. 2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3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준다. 4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5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취침에 들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실내 온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시설 입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을 잘 못 이루신다. 그렇다고 방을만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럼 더 낯설겠지요. 네. 취침 직전에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따뜻한 녹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 커피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바로 취침,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2번. 잠을 자다 깨어나서 옷을 벗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대 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방의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한다. 3번 집 청소를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4번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혼을 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잠을 자다 깨셨어요. 그런데 막 그때 배회가 시작이 됩니다. 희망하는 바를 치매에 대해서는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춥거나 더운 방이 되면 이걸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배회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배회의 원인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배설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그런 환경 조건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방에 혹시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았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63번. 종이접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종이가 잘 안 접혀진다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번 종이 접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접어준다. 3번 다른 종이로 바꿔준다.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단팥빵 먹으러 가자고 한다. 5번 프로그램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주의 환기법을 쓰는 거죠. 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셔서 예, 요게 파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주시면 돼요. 네, 단팥빵 좋아하시나 봐요, 어르신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같이 먹으러, 뭐를 하자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의 환기법인데 치매의 문제행동 대상자의 가장 중요한 적정한 돌봄법이 주의 환기법이에요. 제가 늘 문제풀이 하시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 아니고 답만 봐도 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왜 주의환기법이 몇 번에 있냐만 찾아내시면 정답입니다.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고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안 볼 때 신발을 모두 치워버린다. 2번 현관에 불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시켜준다. 3번 치매 대상자 딸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4번 시설장의 허락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밖이 어두워서 위험하니 낮에 가자고 말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또 나오셨죠? 네, 또 나오셨지만 또 나왔지요. 어떤 게요? 주의환기법. 네. 그래서 딸과의 좋은 이야기, 과거의 경험, 좋아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처법입니다. 자, 65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응답해서를 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 있는 방을 이동시켜 격리한다. 2번 이상한 행동이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인지 확인해 본다. 3번 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처한다. 4번 크게 소리를 지를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녹취해서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약물 때문에요. 성적에 문제를 일으켜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서 그 약물의 부작용이 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점검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상한 행동이 그 안 하시던 분이 음담패스 계속 하고 있으면 혹시 복용 중 약물 때문인지 아닌지 꼭 점검하셔서 그 약의 부작용이 이런 어떤 소적 관심을 일으키는 거였다면 약을 변경하거나 빼주셔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십니까? 라는 의도로 제가 이런 문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갈까요? 자, 6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자와 같은 명사보다는 그 사람, 거기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2번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본다. 4번 신체적 접촉은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 1m 이상의 거리에서 말하는 것이 좋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질문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고양 사투리는 친숙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로 네, 의사소통하시면 좋고요. 1번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네,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사용하셔야 되고 신체적 접촉 적절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1m 이상의 거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1m 이내에서 말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인지자극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프로그램은 정형화된 틀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종류와 난이도는 변경할 수 없다. 3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4번. 정신행동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 5번. 보호자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가족이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만 수발 부담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정서 조절부터 진행하셔서. 자,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상자에게 맞게 변경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가 있고요. 난이도도 인지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자, 정신운 증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인지학 훈련이. 왜냐, 저는 수업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기분이 좋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별거 아닌 게 다 트집이에요. 그게 다 문제를 자꾸 삼는 거고요. 그래서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감정 상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게 인지학 훈련이잖아요. 열심히 놀면서,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네. 그다음 보호자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68번. 다음 중 대상자와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자, 2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3번.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거였으니까 올바르지 않는 걸 찾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나머지 정말 다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69번입니다. 나전달법으로 말하기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2번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한다. 2번 부정적 정서는 강조해서 말한다. 3번 상대를 평가하며 말한다. 4번 감정은 최대한 많이 드러낸다. 5번 나전달법으로 말하고 다시 수용적 태도인 경청을 취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이 교훈을 준데 열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심, 나의 진심, 진짜의 마음이 뭐였을까? 이걸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정적인 정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평가와 지적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요. 헤아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말하기 전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감정을 폭발적으로 최대한 많이 드러내시면 안 돼요. 이게 감정에 끌려가는 전달법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요렇게 가는 전달법이 나전달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전달법으로 말도 하시고 하셔서 다시 수용적인 태도, 경청을 취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황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딸이 바쁜지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더 외로워. 자, 유황보호사 1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전화 올 테니 걱정 마세요. 2번.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3번.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4번. 어르신이 우울해하니 제가 더 힘이 듭니다. 5번.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산책 가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공감이 어떤 건가요? 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때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딸이 바빴지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외로우시대요.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연락도 안 되고 잘 예전보다 덜 찾아오셔서 그래서 어르신 많이 보고 싶으시지요? 왜냐? 내가 만약에 내 딸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 대상자라면 나의 감정은 어떨까? 예, 많이 보고 싶죠. 많이 그립고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또 빠졌네요. 요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글자가 자꾸 빠져 있거든요. 이거 수정할 때 요 글자를 요런 문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도 의미 파악은 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이 질문이죠. 눈짓으로 이야기를 주며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네, 귀가 안 들리시니까 이 특징이 있잖아요. 노인성 난청이 어떤 질환이더라? 시각장애가 어떤 거더라? 이 질환의 특징을 파악하시면 정답이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입을 크게 말해서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네, 우리 눈짓 같은 걸로 귀가 잘 안 들리시면 눈짓, 몸짓 이런 걸로 힌트를 많이 얻으세요. 그런 분들이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72번 언어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빠르게 말한다. 2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 3번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한다. 4번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5번 면담을 할 때는 서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언어장애 대상자다. 그러니까 말을 어르신들도 이 언어장애 가지니까 빨리 하고 싶지요. 잘 말하고 싶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듣는 사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르신이 아 하면 예 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 하면 아 이거군요 어르신.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빨리 예 아니오로 답을 해주신다면 언어장애이신 분들이 막 힘을 들여가면서 말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장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당연히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기다렸다가, 왜 말을 잘 못하시니까 기다릴 시간 좀 필요합니다. 자, 면담을 할 때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 집중도 더 잘 되고 전달이 잘 됩니다. 자, 73번. 수해와 태풍 예보 시 행동 요령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문을 열어둔다. 2번 지하 주차장으로 피한다. 3번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올린다. 4번 몸이 물에 젖었다면 물로만 씻고 말린다. 5번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근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서 최대한 막아주셔야 되겠죠. 못 들어오게. 자, 지하주차장처럼 침수염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요.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는 줄여주셔야 돼요. 몸이 물에 젖었다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냐면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잘 씻어주셔야 됩니다. 74번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꺼내고 나 머리팔 순서로 가운 안으로 넣어서 입고 다 어깨 정리하고 허리끈 묶고 비닐장갑 끼고 라 가운 안쪽에 몸을 향하게 펼쳐서 어깨 부분을 잡는다. 자, 가나다라 순서 한번 맞춰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방수성 가운을 꺼내서 그쵸? 예, 그 다음에 가운 안쪽이 몸을 향하게 펼쳐 어깨 부분을 잡으신 상태에서 머리와 팔 순서로 가운 안으로 입어주시고 어깨 정리하시고 허리끈 묶고 마지막에 비닐장갑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650페이지에 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림 설명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5번 대소변이 묻은 의류를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오염이 약한 경우 맨손으로 처리해도 된다. 3번 대소변이 묻은 의류는 문질러 손 세탁을 한 후 비표백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를 돌린다. 4번 대소변이 심각하게 묻은 경우 버린다. 5번 오염된 의류는 하루 종일 모았다가 한 번에 세탁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 왜 오답일까요? 장갑을 착용하시면 물갑인으로 손을 씻으셔야 돼요. 손 소독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다음 오염이 약한 경우 맨손을 처리해야 된다. 아니요, 반드시 장갑을 먼저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대소변이 심각하게 묻은 우류라면 삶으시거나 3번에 나온 것처럼 네, 살균 표백제 같은 걸 사용하셔서 네, 세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염된 의류는 미생물 번식에 감염의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즉시 세탁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76번 질식시 대처법인 하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대상자를 바닥에 똑바로 눕힌다. 2번 한 번에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중단한다. 3번 대상자 앞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는다. 4번 가장 먼저 대상자 입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찾는다. 5번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하임리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가 있죠. 자, 바닥에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후상방으로 반복해서 이물질 빠질 때까지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등 뒤에 서시는 거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 찾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침을 하기 위해서 뱉어내게끔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77번 대상자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이번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 부위를 만져본다. 3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주어 화상면의 확대를 줄여준다. 4번 화상 부위를 마른 꼬주로 덮어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5번 즉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얼굴에 화상이란 얘기는 얼굴 또는 입술 이런 데 화상이 있게 되면 손상된 조직이 막 부어올라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법입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78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을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일단은 부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흉골에 여기 넥타이 빼면 그렇죠? 네,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어쨌든 흉골, 명치 아래 흉골, 이렇게 흉골, 쇄골에서 명치 부분을 흉골이라고 하잖아요. 요만큼을 하단의 2분의 1 지점에 위치가 잘 들어가 있는지. 아,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 배를 눌러주네요. 그거 안 됩니다. 자, 일단 3명은 그거 잘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팔을 갖다 수직으로 쭉 펴셔야 되잖아. 여기처럼. 네, 이렇게 구부리시면 팔이 5cm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손가락이 최대한 가슴에 닿지 않게. 그래서 가슴에 닿는 경우에 물론 하다 보면 갈비뼈, 늑골 골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횟수도 많고 압박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그 날 내게끔 골절이 나게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끝이 전부 다 쳐들어서 여기 흉골에 닿지 않게 그게 의도한 바였거든요.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우리 선생님 요거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할까요? 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제일 먼저, 그렇죠.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는 패드를 붙입니다. 자, 우측 쇄골 아래 왼쪽 좌측 겨드랑이 선 중간 여기 부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패드 2개를 붙여주시고 나면 자, 그 다음 이제 뭐합니까? 분석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손을 얼른 떼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이 되고 나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자, 비켜나세요. 물러서세요. 하신 상태에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 툭 들어가죠. 그럼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라나마 순서의 1번처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 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2번 부드러운 말로 안정감 있게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침을 뱉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3번 왔다 갔다 하면 낙상이 될 수 있으니 앉아 계시라고 말한다. 4번 시끄러운 소리로 자극해서 환경을 바꿔준다. 5번 멈출 때까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초조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는 경우는 보통 초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않고 신체적인 어떤 불편한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게 문제였다면 그걸 해결해 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세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앞에 쓰신 거 있죠. 관심, 주의 환기를 시켜서 관심을 다른 데 유도하는 거. 예, 그러나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될 것은 요런 불안한 감정, 초조한 감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로 말로 진행하시면서 신체적인 불편한 요과 인지 확인해 주시는 거. 자,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늘 말씀드렸어요. 저도 중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문제 해설 나가면서 중간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 문제집 먼저 출간됐잖아요. 제 제자들 선생님 시험 볼 때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사례가 이렇게 행동심리 증상 문제 사례가 80번에 있을까요? 5대에 있을까요? 나긴 날까요? 이런 고민했는데 출제됩니다. 지금 제가 했던 80번에가 아니라 아까 치매 공부하셨던 거기 파트에서 실제 상황별 사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시험 문제로 다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파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80번이 아닌 앞쪽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출제할 겁니다. 이런 유형별로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풀어보시냐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은 또 준비해서 다음 8회차 문제 풀이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공부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합격까지 화이팅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